안녕하세요. 개포라인TV 전병근 대표입니다. 개포동에서 부동산 현업을 하고 있으며 현장의 생생한 소식이나 이슈가 되는 내용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을 모아서 제공하려고 하오니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 위치는 9월 말부터 입주하고 있는 개포동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단지 내 122동 106호에 있습니다. 현업을 하기에 상담은 미리 예약하시고 내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다음 검색에서 개포라인 치시고 들어가시면 시세 및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더욱 힘이 나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지난달 말 연합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임대차 갱신 시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번 편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12월 10일부터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는 11월 30일 기사로 다음 달 즉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한이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서 2달 전으로 앞당겨진다라고 연합뉴스 기자가 기사를 송출했습니다. 기사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지만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에서 2개월로 바뀐다. 이는 앞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의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7월 도입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집주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되는 조항이 있는데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에서 2개월로 바꾼 것이다. 당정이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도입할 때 이 묵시적 계약갱신이 가능한 기간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으로 준용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내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돼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게 된다. 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 주요 법률 용어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나온 두 가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이후 계약분부터는 만료기간 1개월이 아닌 2개월 전부터 바뀌게 됩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권리를 가리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임대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보면 임대기간을 정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임대기간을 산정할 때 초일 산입 방식과 초입 불산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저희 업소가 있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단지의 계약서를 초일 산입 방식으로 작성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0억의 전세 계약을 하면서 잔금을 2월 26일에 한다고 하면 하단에 임대 존속 기간은 2월 26일부터 통상 2년으로 계약할 시 2월 25일로 기재합니다. 이런 계약이 초일 산입 방식이고 임대인들이 좋아하며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앞에 화면과는 달리 우리 민법에서는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일 불산입으로 작성된 계약서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전세계약 시 잔금일을 2021년 2월 26일부터 2년 계약으로 같은 날 2023년 2월 26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이것이 초일 불산입 방식이며 임차인에게는 유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민법 157조 기간의 기산점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단 오전 0시에 시작하는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 그러니 0시에 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은 초일 불산입이어야 맞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이 궁금해서 확인차 다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찾아봤습니다. 제6조 1항 계약갱신을 보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0년 6월 9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즉 이제 묵시의 갱신으로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의 갱신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적혀 있고요. 2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묵시의 갱신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3항 제2개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결격 사유가 있는 임차인에게는 묵시의 갱신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은 2020년 6월 9일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은 6개월 이후부터이니까 시행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게 맞고요. 2020년 12월 10일부터 계약하는 계약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딱딱한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업을 하면서 최근에 임대차 관련 겪은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보다 많이 오른 임대가로 주인이나 직계 좀비속이 직접 들어온다는 전화를 받고 급해진 임차인이 새로운 집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급격히 오른 임대가에 급해진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전화 한 통화로 새로운 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서 계약금 일부를 입금하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의 보증금 반환 시기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서 진행해서 생기는 문제로 잘못될 경우 새로 계약한 계약금 일부를 날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꼭 임대인과 꼭 반환 시기를 확정 지으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할 문자나 문서, 녹음 등을 확보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손해보지 않고 확실하게 분쟁 없이 진행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오늘은 임대시 바뀌는 계약갱신 청구권 기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